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0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인데 주식시장을 열어보면 오늘 약간 보합권 왔다 갔다 하죠. 나스닥만 살짝 상승을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는 하락하는 모습. 어제에 이어서 시장에 큰 변화가 없는 다소 무료한 그런 시장이었다. 하지만 이제 방금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네, 시간의 시장에서 4% 이상 하락을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뭔가 부정적인 요인을 줄 거라는 것은 뭐 눈에 뻔한 사실인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뭐랄까요? 좀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이미 이제 뭐 에코프로 형제들이 조정에 좀 들어간 모습이 나타나고 포스코 그룹도 형제들도 뭐 조정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제 2차전지의 시대가 살짝 슬로워지는 거, 뭐 조정이 슬로워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는데 동시에 나타나고 항상 가격 조정이 크게 일어나는 후에 기간 조정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길어질 가능성. 그러면 이 사이를 두고 누가 또 고개를 꿈틀하면서 자기의 머리를 내밀 것인가? 반도체는 이미 아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판가름이 나왔고 중국의 리오픈주가 살짝 고개를 들지만 연속성에 대한 문제는 좀 퀘스천 마크이고 그렇다면 시장은 지속적으로 짧은 단기 순환매 들어보지도 못한 종목들의 순환매가 지속될 가능성 여기에 일부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뒤통수를 맞는 그 기분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아침은 테슬라의 불안함 그렇죠? 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좋았는데 영업이익이 하락했다. 물론 당연하죠. Q를 늘리기 위해서 P를 내렸는데 이 P가 향후에 이제 Q를 늘리기 위해서 P를 내렸는데 Q가 어느 정도 P를 다시 회복을 시켜줄지 시간이 좀 필요한데 1분기는 일단은 판정패를 당했죠. 하지만 2분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은 과한 쏠림은 늘 흔적을 남긴다. 좋은 글씨처럼. 지금 시장에 보면 너무나 빠른 순환매와 그리고 듣보잡 종목들이 시장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흔적, 그렇죠? 주원 글씨는 남을 확률이 많죠. 이런 케이스, 자기가 이 시장에서 자기 포트폴리오가 맞지 않을 때는 쉬어야죠. 쉬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관찰을 하면서 관망을 하면서 큰 줄기와 테마가 올라올 때까지 좀 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말 듣도 못한 종목들이 순환매로 도는 걸 보면 뭐 눈이 휙휙 돌아가죠. 아, 난이도가 꽤 높은 종목이구나.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이 또 우리를 지속적으로 좀 관조하고 관망하고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지 못하게 하는 이 조급한 불안함. 시장이 순환매가 빠르다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휙휙 도는 거죠. 밑에 하체가 튼튼하지 않게 시장이 형성이 돼가는 것은 붕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그런 장. 여기서 시장이 한 단계 더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시장은 주가 조정, 가격 조정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게 셀인 메이에 대한 두려움이 5월에 좀 남아 있는 모습. 하지만 오늘도 화려한 개별장이 우리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 화려한 개별장에 속하지 않을 확률이 거의 99%인데 이럴 때 박탈감은 오늘도 또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커피를 여러 잔 마셔야 하루가 지나갈 것 같은 그런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자, 금일 시장 전망 분석 간단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은 다우는 0.23, 나스닥은 플러스 0.03. 막판에 저는 마이너스까지 봤었는데 다시 플러스로 살짝 돌려놨네요. S&P 500은 0.01. S&P 500과 나스닥은 거의 광보합의 끝이 났다. 다우만 살짝 빠진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시장 분석이 되네요. 네,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테슬라 실적이 예상을 하했다. 과음은 늘 숙취를 남긴다. 너무 과하게 개별 종목, 듣보잡 종목에 쏠려가는 것들은 반드시 숙취를 가져올 것이다. 행오버가 나타나죠. 그러나 시장은 관성이 있고 너무 아주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그 관성에 의해서 쉽게 빨리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오늘은 또 쏠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단기적으로 4월 말까지는 쏠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몇몇 종목, 몇몇 섹터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쏠림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속을 쓰라리게 할 것이다.
자, 지금은 먹기보다는 좀 지키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이 말이 참 말하기는 쉬운데 뭘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이런 또 의문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물려있는 로봇이나 이런 것들 한 30% 팔아서 급하게 가는 종목들 중에서 트렌드가 좀 있는 것들은 쫓아가서 치고 빠지고 전략이라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지키기의 제 전략인데 이게 정말 지키기냐 이런 또 의문도 있는 거죠. 바벨 전략. 기존적으로 우리가 우상향하는 것들을 한쪽 바벨에 놓고 또 한쪽 바벨은 트렌드 있게 쫓아가는 것들을 강하게 종가 전략으로 쫓아가 보는 거. 이 전략 정도밖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방법은 없는데 오늘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너무 빠른 게 이 전략도 막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오늘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테슬라 순이익 감소, 차 판매 마진율 20% 하해, 시간에서 하락을 했다. 영국 3월 CPI 전년비 10.1% 올랐다. 식품값이 45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 영국은 CPI가 좀 문제가 있는데 뒤에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유로존 3월 CPI 전년비 YoY 6.9%가 상승했는데 2022년 2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다. 연준 베이지북에서 SV 사태 후 대출이 감소하고 있다. 고용 성장도 다소 둔화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게 영국 CPI 물가지수인데 지난달 10.4, 이번 달은 10.1, 그렇죠. YOY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쉽게 두 자릿수가 꺾이지 않네요. 주로 영국은 식품 가격하고 45년 내 최고로 우유값이 40% 이상 폭등을 해서 우유값이 이러한 모습들이 영국 CPI가 지속적으로 꺾이지 않고 10%대를 유지하는 그런 악성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금일 키포인트 이어서 봅시다. TSMC가 미국 반도체 지원금 최대 20조를 요구할 것이다. 현금으로 요구할 것 같아요. 3년과 하이닉스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독소 조항이 있죠. 영업이익과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고 공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독소 제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가는데 이 문제를 이제 뭔가 타협을 해올 것 같아요. 거기에 마지막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링크가 위성 인터넷에 대해서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서비스를 개시했다. 새로운 모습으로도 나타나긴 하네요. 국제 쌀 가격이 10년 내 최고이다. 우리나라 지금 쌀 가격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법을 올렸다 폐기가 되는 것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국제 쌀 가격 10년 내 최고네요. 올해 생산량 20년 내 최저가 예상이 되고 있다. 제가 이걸 좀 읽어봤더니 문제가 복잡하네요. 쌀은 지속적으로 생산량은 늘어나고 보조금을 지급적으로 주니까 쌀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고 휴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 해 쉬고 한 해 하고 서로 엇갈려가면서 그걸 보조금 쪽으로 해야 돼.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또 쌀이라는 것은 식량 안보기 때문에 또 막 줄일 수도 없는 상황,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미국 이달 중 대중국 투자 규제를 발표하겠다. 갈등의 심화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네요.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핵심 기술을 철벽 보호하겠다. 우리나라에게 이득이 될지 화가 될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미중이 화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은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미국의 철벽 방어 정책 때문에 이득을 보는 측면도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것들은 미국 시장을 다 아도하면서 시장을 리딩하는 모습은 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 이제 반도체와 같은 것들은 또 반대로 또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좌우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가서 좀 협상을 좀 잘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정부 정말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가 지나가고 있는데 보여줄 때 보여줘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뉴스 중에서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3에서 4.3으로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5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 이게 30년짜리 모기지 금리죠. 6.43. 우리나라는 이보다 좀 낮는 것 같은데 미국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 소비에 직격탄을 날리죠. 자기가 번 월급을 가지고 빚 갚는데 주택자금 대출 갚는데 쓴다면 당연히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불안 요소로 오늘 지적한 애널리스트들이 있었습니다.
달러 지수는 0.13, 101.88 올랐지만 그렇게 강하게 오르진 않았네요. 금 가격이 0.64, 2006달러, 장중에는 2000달러가 살짝 깨진 모습도 보였던 것 같은데 여전히 금 가격은 2000달러 위에 있습니다. 미 국채금리 봅시다. 2년짜리는 4.2438, 4.5bp 올랐네요. 10년짜리는 3.589, 1.7bp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야금야금 올라가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WTI는 하락을 했네요. 80달러 이하로 내려왔으면 79.11달러. 글로벌 경제, 미국 경제가 슬로우해지고 침체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0.86% 상승. 테슬라가 장내에는 마이너스 2.02% 하락을 했는데 장외 시장에는 3.98%, 4% 정도 빠졌다가 3.98%, 다시 보니까 또 4%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4%대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을 줄 거라는 사실은 명약관하죠. 네. 자, 분기 25억 1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것이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2% 하락 마감, 장외 시간에 거래에서 3.7%, 4% 가까이 하락. 주당 순이익 EPS는 85센트로 레피니티브가 조사한 애널리스트 예상치 85센트와 일단 일치는 했다. 매출액은 233억 3천만 달러로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232억 1천만 달러를 웃돌았다. 테슬라의 영업이익은 19.3%로 레피니티브가 조사한 14명의 애널리스트 예상했던 22.4%를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률 하락이 시장의 하락에 직격탄, 테슬라의 직격탄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일단 2020년 4분기 이후 최저 영업이익률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 빠지는데 우리 엔비디아만 오늘은 플러스 0.95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279.31달러. TSMC는 1.36% 하락.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2.07.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올라오다 다 두들겨 맞고 어제도 보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올라오다 전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약한 모습, 뒷심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뭔가 좀 충격이 좀 가해져서 반등의 이벤트가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2분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회복이 느릴 거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로 가기 때문에 반도체 회복이 생각보다 느릴 거다라는 것들이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두들겨 잡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OLED도 올라가다 말고 뭐 이런 것들. 이제 VR, XR은 6월에 나온다 만다 하는데 저는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애플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0.82% 하락, 너블록스도 1.37% 하락하는 주요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다 살짝 하락 마감한 약세장으로 보여집니다. 네, 비트코인 어제 3만 달러 이사로 올라가서 제가 좋아했었는데 다시 2만 9천 달러로 내려왔네요. 하루 중 변동폭이 큰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 이격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이격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동평균과 실제 주가의 차이인데 둘이 똑같으면 이제 100이라는 거죠. 이동평균과 주가가. 하지만 105를 이상을 넘어가면은 반드시 고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코스피 이격도는 뭐 거의 104, 그 다음에 코스닥은 107까지 올라갔다가 105까지인데 이걸 보면 확실히 지금 과열 상태의 이격도를 봐서는 과열 상태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놓여 있다. 특히 코스닥의 고평가, 과열 상태는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인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시장이 이 종목 끌고 올라가고 저 종목 끌고 올라가고 순환매로 끌고 올라오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을 떠날 수 없게 하고 사람들이 고평가에 대한 그 두려움과 이러한 어떤 감각을 무디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에코프로에 대한 이격도는 보면은 뭐 거의 150까지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좀 살짝 다시 내려와서 이격도가 120까지 내려와 있는데 105 이상에는 전부 고평가인데 120까지도 우리가 이 부분을 고평가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은 또 머리는 아프지만 확실히
고평가는 단기적으로 고평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너무 빠른 순환매, 쏠림이 우리를 매우 어지럽게 한다. 어렵죠. 순환매가 빠르다는 것은 시장 투자자들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우리 카페에서도 친구들을 보면은 내 주식이 오늘 올라갈 종목에서 소외됐을 때 굉장히 조급함을 보이죠.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쫓아가야 하느냐, 따라가야 하느냐, 추격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심하게 하죠. 저 또한 그런 고민을 심하게 하는데 뭔가 시장의 백본 이렇게 테마를 형성하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이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그 전에 에코프로에서 먹었던 그 추억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절제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는 중국발 리오픈주도 크게 그렇게 상승세를 이끌지는 못해요. 네. 또 시장은 2차 전지 내에서 쏠림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어제 보니까 양극재, 음극재, CNT, 도전재를 떠나서 공정장비주가 시장에서 다시 크게 오르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히토리 무기화로 히토리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히토리나 이런 종목들은 저는 쳐다도 안 봅니다. 이런 애들은 뭐 좀 오르다 다시 빠지는 게 뭐 다반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타쟁이들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장은 화려한 개별 종목 장세가 전망되고 투자자들은 오늘도 뒤통수를 맞는 그런 좀 찝찝한 기분의 하루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오늘 도전해봐야 될 종목은 좀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윤성 FNC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A-프로, TSI, STI, TSI 제가 뭐 어제 헷갈렸는데 TSI죠? A-프로나 TSI 이 정도 종목 정도만 관심을 갖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우리 카페에 자세한 종목 분석이나 추천 종목 올려놨으니까 카페 친구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가 장막판 하락하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쉬운 장은 아니다. 2차 전지들이 다 두들겨 맞으면 지수는 하락할 확률이 높고 조정이 좀 올 확률도 있다. 그래서 둔탁하지는 않지만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오늘은 뭐 테슬라가 시장의 모든 것들을 이목을 끌고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장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분들 중에 시장의 방향성이나 또 자기가 투자한 종목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뭔가를 또 새롭게 사고 싶은데 정보나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좋은 조언과 그리고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또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여의도에서 하니까 스터디 모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좀 어려운 장, 쉽지 않는 장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봇주나 폐배터리 종목들은 거의 바닥이 온 것 같아요.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만 원이 깨질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생각, 10만 원이 깨지면 사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오늘 우리 카페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봇과 폐배터리, 다음에 AI 들고 늪속에 빠져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친구분들 힘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간다라고 당연하게 편하게 받아들여야 시길 방법밖에 없습니다. 너무 속쓰려하지 마시고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순환매로 돌아옵니다. 자, 즐겁지 않지만 즐거움으로 위장하고 가장해야만 또 행복과 즐거움이 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긍정적인 마음이 깃든 멋진 봄날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